묘삼도 마찬가지고 저기 저 본삼도 마찬가지고 방향은 115도에서 120도 서북향으로 다 심는다는 거 똑같고요. 모밭하고 똑같이 90cm 두둑에다가 1.8m를 한 칸이라고 보통 그런다. 이게 이랑이 너무 길면은 관리하기가 나쁘니까는 보통 27m 하면은 1.8m짜리 15개가 되니까 27칸, 30칸 정도 하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 밭이 그렇게 또 긴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밭의 모양에 따라서 길이기는 조절하고, 이제 저게 거기 그 지주 때 세우는 자재 문제 뭐 이런 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쪽도 좀 그 검토는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45도 높이 기울기로다가 심어주고 포기당 사이를 갖다 15cm, 저쪽에는 3.5cm 요렇게 그러니까 45도 각도로다가 15cm. 근데 요새는 또 저런 그 이식기라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서 손으로 심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전에 이거 끌고 다녔었는데 지금 여기다 또 모다도 달고 아마 그랬던 모양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쥐가 가면서 착착 이렇게 내려놔요. 이렇게 착착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45도 간격으로다가 심어지는 기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것도 기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대형 농기계를 갖다가 무슨 센서 집어넣고 막 그냥 그런 건 복잡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로컬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고치기가 편하기 때문에 기계는 잘 발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 나 현직에 있을 적에 저거 했어. 여기 해남에 가서도 뭐 해보고 막 그러는데, 그때, 야, 이게 왜 기계를 만들었냐고, 그죠. 그런 핀팅을 주고 그랬었는데, 해마다 자꾸 개설이 되니까 지금은 뭐 이식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다가. 그 기계 비싸지도 않고, 한 7, 80만 원이면 저런 거 하나 만들고 그랬으니까는 지금은 값도 더 싸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량해서 기계 이식까지 전부 하고 있다. 근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전후주 연결식, 후주 연결식 하는 것은 저 해가림 시설이 보통 이런 각도로다가 이렇게 세우고 앞기둥, 뒷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주를 기준으로 연결하는 방법, 앞뒤를 다 연결하는 법. 그래서 후주 연결식, 전후주 연결식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용어 자체가 뭐 이거 도리목 엄청 복잡해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외정 때에 쓰던 용어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말로 고치자 그러는데, 방향은 아까 얘기했는데 115 내지 120도 서북향으로다가 이제 이런 걸 설치를 하는데, 이게 저게 요 강목의 사이즈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초는 아까 모판에서도 부초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형 떼기 이북에서 수입해 온 거, 그걸 갖다가 볏짚 또는 이형을 덮기도 하고, 시기는 모종삼은 옮겨 심은 직후에 볏짚 또는 이형을 피우면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부초는 식재 직후부터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마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마르지 말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큽니다. 커서 이제 개화전인 5월 상순경인데, 이게 그 해에 바로 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누가 그랬더라. 3년 돼야지 꽃 피기 시작하고 4년, 5년 돼야지 빡빡하게 피고 그러는데, 이제 3년 됐다고 치고 개화전이 5월 상순에 꽃순자락이라면 그게 이제 무효 개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종자를 쓸 것도 아니고, 특히 3년차 같은 경우에는 개가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미성숙 종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4년, 5년 내가 산물 종자를 따서 내 종자를 묘를 만들기 위해 자가용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채취를 하지만서도, 근데 대부분 따서 팔아도 되니까 따요. 대부분 농사하는 사람들이 따긴 따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종자는 원래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종자를 내비두면은 뿌리가 덜 굵는다 그랬잖아요. 꽃 피는 걸 갖다가. 그래서 꽃대를, 꽃순을 갖다 잘라줘야지 그 에너지가 뿌리로다가 간다. 그래서 수학연근에 따라서 4년생은 3년, 6년생은 4년에 1회 최종하는 것을 종자를 받을 경우에는 내가 4년에 캘름들은 3년째 가서 꽃 따고 저기 종자 받고, 6년근, 6근이라 합니다. 6년근 가서 캘 사람들은 4년째쯤에서 한번 꽃 따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하순에 걸쳐서 2, 3회 아주 빨갛게 익은 놈들. 뭐 근데 이게 열매 색깔이 천풍, 연풍, 뭐 고풍, 뭐 해서 종자 품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노란 종자가 또 있어요. 빨간 종자하고 노란 종자가 두 가지. 연풍이 노란색이던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자, 이제 이것도 작물이다 보니까는 그저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15편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밭에 할 적에 우선 병해가 모밭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라이족토니아, 모잘록병입니다. 이꽃병이라는 거. 피지움에 생기는 게 있고 라이족토니아에 생기는 게 틀려요. 이게 피지움에 나오는 건 썩어버리는 거고 저거는 말라 죽어. 모잘록병은. 여기 뭐가 이렇게 돌려서 숨 막혀 시들어 버려요. 저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그래도 많이 절단 나요. 병 왔다 하면은 저거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친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 먹지 말라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모밭에서도 여러 가지 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본밭에 가더라도 모밭에 이제 나온 것이 모잘록병 이렇게 생기고 전문이병 생기고 탄저병. 하여간 병의 병은 다 있죠. 탄저병이 그죠. 내가 고추 탄저병 제일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당기도 있고 뭐 감초 탄저병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 탄저균이 그렇게 사람한테 탄저균 아니고 상황무기 세균전 할 적에 사람한테 죽이는 게 탄저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식물에도 모든 식물에 탄저병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봄밭에 가면은 이제 모잘록 똑같아. 근데 이제 봄밭에 가면은 묘판보다는 병이 더 다양해져요. 몇 가지 안 되던 게 여기 가면 봄밭에 가면은 더 많아져 병이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뻘거지도 민달팽이, 땅강아지, 뿌리옥선충 질소교정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겼는데 속에 뻘거지 들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선충이 이제 해충입니다. 저거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구운뱅이하고 땅강아지 같은 게 옛날에 없었었죠. 달팽이 같은 거 다 최근 한 10년, 15년 전 옛날에는 달팽이 같은 거 없었어요. 전문이병은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뿌리썩은병, 역병은 똑같이 그냥 축축 늘어져. 역병. 사람도 역병 돈다고 그랬잖아요. 뻘거지를 가루깍지벌레, 구운뱅이 피해도 많고, 선충 피해도 많고, 민달팽이, 뿌리옥선충은 우리 단계에서도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무슨 붙어 있는 거. 깨 보면은 속에 들었어요. 저거. 이름은 좋아요. 이거 미국 선녀벌레. 그래서 이제 안전방제 체계라는 것이 말이죠. 야, 도대체가 약을 저렇게 들이붓는데, 그래서 최소 방제 체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방 위주로 언제쯤에는 무슨 병이 나오니까 그거 발병이 됐다 시작하면 늦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방 위주로다가 전문가라는 게 뭐냐, 언제쯤 뭐 나온다고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방 위주의 최소 방제 체계, 이거 한 7, 8년 이상 똑같은 시험을 중복을 해서 반복을 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약도 이거 딱, 그래서 전착제도 쓰고 뭐 아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계를 잡은 거예요. 7, 8년 동안인가 했어요. 이걸 내가 있을 때 했으니까. 그래서 4월, 5월 때 2번,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8월에 많이 줘도 7번만 주면은 된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병하고 삭갈리는 것이 이제 생리장애라는 것이, 병 아닙니다. 생리장애는 생리적으로 장애를 받은 것들이 병이 아니라, 병도 장애는 장애일 수도. 황화, 이파리 줄기가 누렇게 가세이가 피어나는 것들, 이거 병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보면 황갈색 반점 병이 아니라 이파리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초를 키우다도 보면은 생리장애라고 하는 것하고 병하고는 틀려요. 그런 생리장애는 저렇게 있다가
확산이 된다거나 급진전이 돼서 고사한다거나 그러는데 고사한다거나 이제 낙엽이 진다거나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대로 계속 가든지 더 진전이나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적변이라 해서 저 산 보면은 수산 보면은 그 괴양 같이 그 벌겋게 더덕더덕 뭐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버리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저건 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기에 좀 그렇지. 병은 아니기 때문에 긁어내면 없어져요. 그런데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고요. 은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피라는 것도 일종의 그 피부가 그 말랐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처럼 약간 회갈색으로다가 이렇게 변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없어져요. 저것도. 그래서 근데 적변이나 은피나 이런 거는 생리장애 때문에 생긴 거지만서도 육안으로 봐서 보기 좋은 떡이 뭐 맛도 있다고 그러는데 돼지 이물 보고 잡아먹는 건 또 아니잖아. 거꾸로 보면은. 예. 그 생리장애라고 하신 저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예정지 관리 때부터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다비성 작물 이런 것들을 장기간 재배한 것은 화학비료 과다하고 병해충 및 잔류성 농약의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초작지 한 번도 안 심었던데 그런 걸 찾다 보니까는 유랑농업이 되는 거고 쌈값이 비싸지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 쌈값이 그렇게 비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인풋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건이 자꾸 나빠지니까. 생땅 찾아야 되고 우리 땅값이 자꾸 올라가. 그 나라 세금은 자꾸 높아져. 땅값이 올라가니까 공시가격이 옛날에 공시가격이 지금 몇 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옥수수라든지 수단그라스, 맹류 이런 것들이 흡비력이 강해서 그걸 다시 황숙기에 가서 갈아서 집어넣어서 유기물 노릇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 심는 거 좋고 이러한 그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양파, 토마토, 담배, 생강, 목단, 작약 같은 거 했던 데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땅 고를 적에 저런 건 피해라. 보통 1년 동안 예정지 관리하면 좋고요. 그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준비할 적에 깊이가리 하는 거. 1년에 15번 정도, 한 달에 3번 정도는 뒤집어 주라는 거고 아주 뜨거울 적에 갈아주는 거 덮어서 흙 뒤집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비를 줄 때 아까 다 중복되는 얘기야. 완효성인 유기물. 그러고 KB는 여기 약토라는 말을 쓰잖아요. 약토. 이게 참 이것도 전근대적인 얘기. 약토 그래 치면은 저 약토가 무언가 무슨 보약인가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다가 마사토 있잖아. 마사토. 그거를 인삼에서는 약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걸 가서 인삼 연구를 인수로에다가 뒤다 보면서 약토가 뭔가 그러니까 결국엔 마사토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로다가 건물이랑 마른 거 얘기입니다. 볏집이나 보리집이나 호밀집 등 300평당 마른 거로다가 1,800kg 정도 갖다 집어넣어줘. 이제 그런 것들이 완효성 유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분과 작물은 여기 똑같이 나와요. 황숙에 비해서 3, 4일 못하자고 나오면 어느 정도 부숙시켜서 깊이가리하고 땅속에 뭉치지 않게 하라. 호밀수단 그래서 옥수는 비료 성분의 흡비력이 강함으로 비옥제의 경우에는 탈비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비료를 빼내는 질소 같은 거 많이 아까 그 작약목당 같은 거 나왔잖아요. 5, 6년씩 키우는 것들은 비료 계속 하니까는 병균 밀도도 높아져 있고 비분도 쌓여 있을 수 있게 쭉 뽑아내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건 농사 다 짓고 이제 캘 때 되네. 이제 5년근, 6년근 이제 캐는데 3, 4년 내지 6년근을 수확하는데 일반적으로 홍삼은 6근, 백상월료는 4, 5년근을 수확한다. 근데 4년이면 4년이지 5년에 캐는 건 별로 없어요. 왜? 어차피 6년근 값 못 받을 건데 5년씩 안 두거든. 1년이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보통 보면은 이거 5근이라고 그래 파는 이들한테 가고 이거 4년근이니까 이거 지금 뭐 재반무기 1년 먹었자고 그런
금상감은 그래다가. 그래서 보통 3년근이 40g 정도, 4년근은 한 65g, 5년근 90g, 6년근은 115g 이런 정도 나가는데 인삼 선발 때 축제한다고 그래서 다녀보면은 한 뿌리가 600g, 800g 나가는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어요. 무수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삼도 아니야. 그건 향도 없고 그렇게 키우는 거. 근데 이런 놈 갖다가 이렇게 생긴 인삼병에다 소주 붓고 넣어놓으면 그냥 이만해 보이잖아요. 그죠? 보기는 좋아요. 보기. 그래서 이제 이게 정체량이 연근이 증가할수록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급격한 증가는 안 합니다. 서서히 6년근 돼봤자 3년근에 비해서 아주 굵어지지는 않는다. 수삼의 크기가 클수록 중량이 무거울수록 균열과 내공이 증가하고 크기가 작을수록 균열과 내공을 감소하는 경향이라는 것은 속에 이것도 이제 홍삼 품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뒤다 보는 게 내공 내백이라고 해서 산뿌리에 바람구멍 같은 거 엿 있잖아요. 엿치기 알아요? 네. 푹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구멍 크면 먹는 거잖아요. 그거. 내공 내백이라는 것이 홍삼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홍삼. 그래서 그거 검사하는 사람들은 깜깜한 데서 이렇게 불안하게 놓고 보면 속에 보여요. 그러면 그 품질 떨어진다고 값이 싸. 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데는 아무런 적이 없는데 어차피 홍삼 그 비싼 값은 빨간 깡통에다 밀봉해서 나가면 1, 20년은 보통 장롱 속에서 후숙되는 것들이다. 근데 그거 뭐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우리 인삼 산업은 좀 잘못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보통 이제 8, 10월에 수확하면 홍삼포의 경우는 보통 이때 수확한다. 일찍 낙엽된 놈들은 할 수 없으니까 더 받지 안 되니까 낙엽 떨어져 이파리 졌다 하면은 동화작용은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근비대나 그 물질 축적은 안 되니까 8월에 일찍 하고 수확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양분 축적량이 적어서 비중이 감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홍삼 제조 시에도 내백이 현저히 증가해서 너무 늦게 해도 뭐든지 적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잘라내고 낫으로 비워내고 호메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기계 수확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묻혀요 저게. 이게 이제 이 캐고 나가면은 들어올려서 여기다 이렇게 체인이 쭉 있는데 이게 짧으니까 얼마 안 돼. 그래서 이송 체인 물을 길게 해서 트랙터 뒤에 길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툴툴툴툴 들어가면 이 파묻히는 게 많아. 그래서 보통 2번씩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래도 100% 안 나와요. 옛날에는 보리하고 논하고 보리밭에 가서 이삭 주워도 괜찮았어요. 그죠? 이삭 주워서 몇 마씩 해서 없는 집에서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았어. 사실 옛날에. 근데 옛날에 산밭도 이삭 주웠었어요. 지금은 큰일 나. 남의 산밭에 이삭 주스러 들어갔다가는 도둑놈 됩니다. 도둑놈. 요새는. 아주 각박해졌어. 이삭 주스러. 그러고 이제 그 전에 산밭에 가면은 파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캐다가 부러지고 이런 것들. 그런 건 좀 싼 값에 좀 샀었거든. 요새는 안 팔아. 팔지도 않아. 야, 저 파삼 좀 구해줘. 그러고. 아, 이거 안 돼. 왜? 그건 그거대로 다 홍삼을 쪄서 팔면 또 비싸. 그러니까 파삼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뭐 설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설이. 참이설이, 수박설이, 닭설이도. 요새는 도둑놈이 전부 전부. 요새 진역가 요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세상이 다 그래 전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 남의 걸 갖다 장난삼아서 왜 가지가 그 도둑질 맞지 이런데. 삼도 지금은 이 기계 쓰고서부터 밑에 묻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밭주인이 틈날 때 삼 캐고 나면 조금 한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떨거지도 불러서 주워가라 하면 꽤 주워 저 기계를 캐고 나면. 예. 이게 뭐 왕대 뭐 이렇게 이제 골드는 박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확후는 인삼공사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인삼농협에 넣기도 일반 회사 농협에 넣기도 하고 이제 계약산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농사 짓기 전에 계약을 하고 우리가 수매하겠다고 하죠. 계약산포라고 그래서 그거는 정부의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산포에 의해서. 근데 미계약산포는 이건 통계에 잘 안 잡히죠. 이거는. 그래서 그냥 입도선매라고 농사 지어 놓으면 장사꾼들이 와서 그냥 몇 군데 캐보고 이거 얼마 저 칸에 몇 차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 따져서 얼마 주기로 하고 그냥 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여기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전부 안전성 검사를 받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받는데 이건 안 받았기 때문에 미계약 산포를 계약 산포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었는데 잘 안 돼요. 저것도. 원래 그 영세하고 한 사람들은 저기 들어갈 저기도 안 되고. 저 어디에 시간 인삼 품종 아까 뭐 천풍, 연풍, 고풍, 금풍은 요 색깔이야. 노랗습니다. 종자 색깔이. 그 차이가 하나가 있고요. 해가림 시설이 이게 이제 중국 애들이 하는 걸 보면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서는 꼭 굳이 옛날에 그 무슨 온상했던 것만 이래놓고서는 이런 소나무 가정이 같은 거를 척척 걸쳐놓고서는 양쪽에 털었지 그러니까는. 그 이제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런데도 얘들은 얘들대로 잘 커 그냥 여기서 그나마도.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후주 여기 요게 후주를 높여서 여기다 왔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후주를 후주에다 연결한 그 후주 연결식이고요. 이거 카나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그냥 빛은 가려주긴 가려줘야 되는데 그냥 통에 트랙터도 놔둬요. 트랙터도 놔둬. 미국 요게 2007년도 요거 내가 찍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금도 써먹어요. 카나다 갔다가 미국하고 두 군데 다니면서 위스콘신 쪽이고 미국은 카나다나 온타리오 쪽에 가면은 삼재배하는 게 우리하고 틀려요. 개념 자체가 틀려. 이렇게 애주중지 안 해. 그리고 이 물건이 나가면은 우리 같이 뭐 그냥 벌크로다 이만한 차로다가 홍콩으로 나가요. 그리고 얘들 보통 그 위스콘신 같은 데 가보면은 길에 와이너리 하는 것처럼 말이죠. 포도밭에다가 와이너리 공장 만들어 놓고 시음도 하고 하는 것처럼 꼭 그 가게를 도로변에다가 만들어 놓고 요가 만드는 비누, 초 뭐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팔고 그걸 전부 소포장 거기서 또 요만큼 그러니까 그거 우리 같으면 그거 안 사가요. 근데 그냥 그렇게 근데 원래 미국 아이들은 이 삼회 흙냄새 있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싫어해. 근데 하여간 이건 미국이나 카나다 싸움은 우리 거하고 틀린 거예요. 외양은 똑같아요. 근데 파낙스 킹키포리움이고 우리 거는 파낙스 진생인데 이제 새싹쌈이라서 이제 이렇게 해서도 팔고 이제 수경 재배 이렇게도 하고. 근데 이건 돈 들어가요. 개인이 할 건 아니야 이거는. 그 개인이 하려면은 콩나물 키우듯이 그냥 콩나물 씨를 와냐 갖다. 그러면 돈 안 들어가잖아. 한번 해봐. 그거 될지 안 돼. 나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제 분화도 인삼도 분화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화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저기 어디요 어디서 떠나는 거지 그게? 대전에서 저 통영 그 가는 걸 대진 고속도로야 돼. 대진. 거기 가다 보면 금산 추부 말고 그 밑에 금산 IC 가기 전에 인삼 휴게소 있어요. 인삼 휴게소. 거기 가보면 이거 팔아요. 화분에 심은 거 팔아요. 지금 7월. 지금 가면 있겠다. 요새 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근데 이거 내가 심어도 못할 거 없어. 요거 앞장에 조그만 거 지어 있잖아요. 여기지? 이런 상도 사다가 집에서 해. 근데 이 화분에 키워서 먹을 건 아닌 거고. 그래서
꽃 펴와서 그 잠깐 봐봤자 그 뭐야 그거. 예. 차라리 구기자 같은 거 심어놓는 게 보기도 낫고. 근데 취미 삼아서 한번 해볼 분들은 저 우리 이제 김병량 사장이 보나마나 할 것 같아요. 원래 저런 거 좋아하고 재주꾼이니까. 예. 한번 요 앞에 조그만 글씨로 돼 있는 거 그거 보고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